안녕하세요, 스프스입니다. 카이리 어빙은 댈러스 매버릭스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고 4년 계약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3년에 플러스 선수 옵션 1년이 될 것 같다고 하고 총 계약 금액은 약 210밀리언 달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가 여전히 디안드레 에이튼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식서스에서 시즌을 마친 제임스 하든도 프리에이전트가 되는데 리그의 많은 팀들이 하든의 계약 금액을 4년 계약에 약 200밀리언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서스가 하든한테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오퍼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금액 차이가 워낙 미미해서 하든이 팀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번 드래프트 1픽을 가지게 되었고 빅터 웬반야마를 뽑게 되었는데 스퍼스의 레전드 3명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가 웬반야마를 멘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덩컨은 시즌 중에도 웬반야마의 스킬을 늘릴 수 있게 따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요. 브루클린 네츠의 미케일 브리지스가 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네츠는 현재 미케일 브리지스를 트레이드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단장이었던 밥 마이어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 모제스 무디와 조나단 쿠민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디는 저번 시즌에도 가끔씩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특히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정도 잘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팀 전체는 모제스 무디의 성숙함과 그의 관점에 놀랄 때가 많았다. 무디가 이번 시즌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즌 중반까지는 별로 자신감이 없었다. 무디는 본인의 리듬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로테이션에 들어갔다가 빠졌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즌 후반에 가서 무디가 실력이 좋아졌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우리는 매일 연습에서 그들을 본다. 성장이라는 게 경기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매일 연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디는 시즌 후반에 우리 팀 픽업 게임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였다. 본인의 힘을 이용할 줄 알게 되었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도 깨달은 것 같았고 루즈볼이나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은 것 같았다. 이런 모습이 경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되니까 그는 다시 로테이션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수로부터 바라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그런 선수를 바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쿠민가는 다음 시즌에 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 감독이 다음 시즌에 쿠민가가 더 많은 역할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쿠민가가 백업 4번으로 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와 쿠민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쿠민가가 리바운드를 해야 한다. 리바운드를 잡고 그 다음에 뛰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쿠민가가 해야 하는 거를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스크린을 걸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다이브를 해서 캐치를 하고 거기서 피니시까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조나단 쿠민가 대신에 앤드루 위긴스하고 게리 페이튼이 뛰었던 것이다. 쿠민가는 이제 20살이고 다음 시즌이 세 번째 시즌이다. 쿠민가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계속 걸어야 하고 내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리바운드를 잡고 달리는 것과 그리고 픽앤롤에서 다이브를 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한다. 쿠민가가 다음 시즌에 이것들을 하면 더 많이 출전을 할 것이고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현재 레이커스는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스틴 리브스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3차전에서도 23득점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3점 3개 야투율 70%를 쐈는데 어스틴 리브스는 NBA 역사상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20득점 이상 5어시스트 이상 그리고 트루슈팅 65%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NBA 역사상 어스틴 리브스 빼고 이걸 기록한 선수는 스테픈 커리,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밖에 없습니다. 리브스가 플레이오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엄청 큰 오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는 그 금액이 크더라도 어스틴 리브스하고 루이 하치무라는 무조건 잡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이제 오늘 있었던 보스턴 셀틱스 대 마이애미 히트 3차전 경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히트가 홈에서 가비지 경기로 쉽게 이겼는데요. 보스턴은 선수들이 뭔가 피지컬하게 플레이하고 엄청 열심히 뛰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 경기 보니까 그냥 포기한 것 같고 제이슨 테이텀과 젤런 브라운 오늘도 못했습니다. 조 마줄라 감독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타임아웃을 바로바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보 감독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에릭 스포스트라 감독은 흐름이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타임아웃을 바로바로 부르는데
조 마줄라 감독은 아직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슛을 쏘는 척 페이크를 많이 주는 선수인데 로버트 윌리엄스는 여전히 그 페이크에 속아서 파울을 하고 오늘 경기 특히 수비를 할 때 덩컨 로빈슨을 아예 못 막았잖아요. 로빈슨이 지난 3경기 컷을 계속하고 그리고 패스도 플레이메이킹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3점까지 넣죠. 이러면 경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부와 서부 양쪽 다 3대 0이잖아요. NBA 역사상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양쪽 다 수입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팀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진짜 양쪽 다 수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내일은 덴버 너게츠 대 LA 레이커스 4차전 경기가 있는데 저는 덴버 너게츠를 고르겠습니다. 여태까지 3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덴버 너게츠의 파워가 확실히 더 셉니다. 저는 내일 너게츠가 경기를 이기고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결승전에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ack to the basics, been a lot of things, but I never been basic. Run around bases, came from the basement, never been shameless. So I got stay in the streets, get dangerous, so I might bang it.